나는 돈이 없어. 부동산 공부가 어려워.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세금 문제가 복잡해. 이런 말들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도조차 다 닫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30대, 40대에도 부동산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쌤은 처음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나요?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일단 부동산과 경제 관련된 책 10권만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권 정도를 한두 달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저처럼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? 책, 되게 많은데 일단 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하려면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나 아니면 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, 부자 아빠 가난한 엄마. 이 책은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.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본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엑시트라는 책인데요. 송 사무장님이라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의 책이에요. 이 책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좋은 책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.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각화도 많이 하고 내가 될 거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시크릿이라는 책은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비밀을 잘 써놓은 책이거든요.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투자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는 멘토를 찾는 거예요. 사실 멘토도 나랑 비슷한 상황을 겪어낸 사람한테 더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100억, 200억, 300억 있는 자산가보다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아니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경제에 오른 사람이 저한테 맞는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저랑 비슷한 나이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자산가가 된 선생님을 찾게 되었어요. 그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고 잘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집단에 최대한 저를 묶어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집단에서만큼은 내가 꼭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선생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변화하더라고요. 그 집단에 제가 있으니까 제 중거 집단이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잘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성장을 위해서 완전 집중하는 집단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변화하더라고요.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좋은 멘토 만나, 두 번째는 그 좋은 멘토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멘토가 있는 집단에 나를 최대한 묶어두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20, 30대는 그런 집단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도 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맞아요.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. 그리고 사실 20, 30대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필요한 나이는 아니잖아요. 우리 뭐 혼자 살면 아니면 뭐 남편이랑 둘이 살면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필요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부동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, 4, 50대 많으면 60대까지도 있는 집단이어서 제가 거기에 가면 제 또래는 거의 없었어요. 특히 한 3, 4년 전에는 아예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.
나의 또래 집단인데 나랑 같은 관심사로 공부하는 집단이 조금 그리웠던 것 같아요. 늘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부동산 쪽에는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뭔가 제 일상이나 아니면 요즘 느끼고 있는 제 감정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나는 꼭 내 또래 집단의 부동산 스터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쌤이 부트키를 만들게 되신 거군요. 네, 그 부트키 이름이 사회초년생 부동산 치트키예요.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같이 그런 또래 집단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집단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생일 주기가 다 같잖아요.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목표,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끼리 으쌰으쌰하는 모임입니다.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. 1년 조금 넘었나? 그러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성과가 빨리빨리 나는 것 같아요. 그런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이제 성과를 잘 내고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부동산 부트키에 들어와서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좋은 물건을 싸게 샀어요. 저랑 고민을 같이 해서. 근데 지금 1억 2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부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30대 친구인데 30대 초반 친구분인데 그분은 이제 열심히 사회초년생 때 모았던 한 7천만 원, 8천만 원을 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 그것도 한 1억 정도가 올랐더라고요. 지금 매수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. 올해 초에 매수를 했는데도 그게 이제 싸게 샀고 그만큼 또 올라서 총 한 1억 정도를 버셨습니다. 이렇게 20, 30대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집단에 나를 묶어두면 무조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 또래 20, 30대 친구들을 보면은 많이 모아봤던 2, 3천 정도인데 이 돈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? 그쵸. 사회초년생 부동산 멘토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.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냐? 그러니까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냐?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럼 저는 사실 한번 되물어봐요. 얼마가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냐? 라고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한 2억? 3억?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2, 3천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합니다. 다만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만약에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다.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2, 3천 잃어도 된다. 나는 2, 3천 잃어도 몇 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난 용감하게 해보겠다. 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 나는 공격적인 건 싫어. 무서워. 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시드를 한 7천에서 8천 정도를 모으고 나서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는 20대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부동산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나는 돈이 없어. 부동산 공부가 어려워.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세금 문제가 복잡해. 이런 말들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도조차 다 닫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30대, 40대에도 부동산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내가 세금 문제가 어렵다면 공부를 더 해볼 거야. 돈이 없다면 내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볼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. 그럴 때는 나랑 비슷한 또래,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 보고 그 사람들의 집단에 계속 내가 있으면서 그런 용기들을 계속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